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과연 안전할까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트륨 섭취 방식이 이제는 우리의 혈압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나트륨 관리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면서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뒤바뀔 예정입니다. 특히 이 소금을 계속 먹는다면 고혈압은 물론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신형 나트륨 관리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소금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해온 소금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생각했던 소금, 뒤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과 그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와 영양학계에서는 나트륨 섭취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종류의 소금을 동일하게 취급하며 무조건적인 섭취량 감소만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소금의 종류와 나트륨의 형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식단과 건강관리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질병의 치료나 완치를 단정하거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나트륨 섭취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나트륨이 우리 몸에 더 해로울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경우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 섭취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금 약 5g에 해당하며 티스푼으로 대략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WHO 권고 기준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여전히 상당량의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1년 평균 4789mg에 비하면 34.5% 감소한 수치지만 목표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나트륨 섭취량은 3696mg으로 여성 2576mg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활동량이 많은 3040대의 섭취량이 3389mg으로 가장 많아 이 연령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주로 어떤 음식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만 두류가 하루 평균 481mg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김치류 438mg, 국탕류 330mg, 볶음류 227mg, 찌개전골류 217mg 순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식단에서 국물 요리, 면 요리, 그리고 김치가 나트륨 섭취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면류, 그리고 다양한 김치류를 통한 섭취가 매우 흔한데요. 또한 흥미롭게도 가정식 53%보다는 외식업소 음식, 단체 급식 등 36%를 통해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식당에서 단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외식 시 제공되는 음식들은 맛을 강조하기 위해 간이 세게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의식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나트륨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금은 대부분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염화나트륨만을 순수하게 추출한 것으로 미네랄과 같은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거의 제거된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제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중요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전해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정상적인 혈압, 신경기능, 근육 수축 등 핵심적인 생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나트륨이 세포 외액의 삼투압을 조절한다면 칼륨은 세포 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여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제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칼륨 섭취는 부족해지는 반면 나트륨만 과도하게 축적되어 체내 나트륨 칼륨 균형이 심각하게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천일염이나 암염처럼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소금에는 염화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량 미네랄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미네랄 성분들이 나트륨의 체내 흡수 및 배출 과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일염이나 암염을 무한정 섭취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소금은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며 총 나트륨 섭취량이 과도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소금을 통해 섭취하는지가 우리의 혈압 반응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논의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나트륨 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소금의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WHO는 전 세계인의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권장사항을 제시하며 공중보건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품 제조업체들이 식품 재구성 노력을 통해 나트륨 함량을 낮추고 이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둘째, 병원, 학교, 직장, 요양원 등 공공기관 내 급식 시설에서 저나트륨 메뉴 선택 옵션을 확대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비자들이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포장, 전면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행동 변화, 커뮤니케이션 및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민의 나트륨 저감 인식과 실천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WHO는 성인의 경우 하루 최대 나트륨 2000mg 소금 5g 미만을 목표로 하되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 필요량을 감안하여 성인 권장 섭취량보다 낮게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목할 만한 권고 중 하나는 일반 소금 대신 칼륨 함유, 저나트륨 소금 대체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트륨 양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성분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혈압 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섭취하는 모든 소금은 요오드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갑상선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물론 이로 인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장 질환, 심지어 골다공증과 위암 발생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체액 균형 유지,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만큼이나 과잉 섭취 시에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저염식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 나트륨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다만 최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에 대한 재고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1일 715g 정도의 소금 섭취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개인차가 크며 여전히 WHO의 강력한 권고 기준인 2000mg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나트륨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나트륨 관리법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저감 식품의 개발과 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저나트륨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식품의 나트륨 함량 저감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통해 나트륨 섭취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법을 몇 가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품 간 나트륨 함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교하여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외식을 할 때는 주문 전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양념을 따로 달라고 하여 직접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국, 찌개, 전골과 같은 국물 요리를 즐길 때는 국물을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넷째, 평소 간식으로 과자나 가공식품 대신 채소, 과일, 우유와 같은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후추, 식초, 고추, 마늘, 양파, 허브 등 다양한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양한 맛의 경험과 함께 나트륨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우리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의 종류가 문제라는 새로운 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어떤 소금을 선택하고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우리의 혈압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나트륨 관리 기준은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소금 섭취 습관을 점검하고 더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질병에 대한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에 따라 그 효과나 반응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강 문제나 식단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